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19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간밤에 혹시 지진 소식 때문에 놀라셨던 분들 계신가요?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21분 마닐라 남쪽 바탕가스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바탕가스를 비롯해서 인근의 바쿠, 까비떼, 따가이따이는 물론 말라본, 나보타스, 울롱가포까지 흔들림이 감지가 되었는데요.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필리핀 지진연구소는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섬나라인 필리핀의 경우 지진의 발생이 쓰나미와 연결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하고, 차량 운행 등으로 외부에 있을 경우는 육교나 고가도로, 다리 등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몇 차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 뉴스 하나 더 볼까요?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가 이번 건기철에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비가 좀 많이 오고 기온도 좀 시원한 날씨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필리핀이 약한 라니냐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번 기상 예측은 이 라니냐의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파가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필리핀은 겨울철 성수기 시즌인데요. 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면 좀 시원해진 날씨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네요.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뉴스는 필리핀의 현상금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필리핀 마라위에서 반군 지도자들이 사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사살된 사람 중 한 명인 아부사얌 리더 하필론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좀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부사얌을 소탕하기 위해서 리더인 하필론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56억 원의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필리핀의 한 여성의 제보로 이 인물이 사살이 되면서 과연 미국 정부가 그 현상금을 제공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배경에는 필리핀의 이전 정부, 그러니까 친미 성향의 정부 하에서 미국이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목적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필리핀은 중국과 밀월 관계죠. 미국은 이미 해놓은 약속이 있고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지원보다는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제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현상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19을 듣고 계십니다. 보통 그동안 생활해왔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주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외국 생활이라는 게 한국과는 다른 점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이 많아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것보다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몇 배 더 힘든 일이라고들 하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필리핀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얘기 나눌 분은 필리핀에서 하이스쿨과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치고 생활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필리핀 생활과 그 필리핀 생활을 뒤로 하고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신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청취자들께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제 이름은 이승훈이고요. 예.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어요. 10년? 네네. 야, 이게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10년이었으면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이 10년이면은 강산이 한번 변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소리 하죠. 예.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으니까 28살이고 한 10년 정도 거기 계셨으면 중간에 이제 군대도 다녀오시고요. 네, 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군대를 잠깐 다녀왔죠. 그러면은 몇 살 때 가신 거죠? 이게 네, 군대까지 포함해서 10년이고요. 아, 학교 졸업하고니까 제가 25살? 네. 네. 그러면은 몇 살 때 필리핀 가신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6, 7 정도 되나요? 네, 그렇죠. 야, 어린 나이셨는데. 예.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나이 때였으니까 뭐 대략 뭐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필리핀에 가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사실 뭐 별거 없고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는 도중에 어머님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학연수 잠깐 하고 오라고 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학연수만 잠깐 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계획은 잠깐 어학연수만 하는 거였는데 네, 네. 그 잠깐 어학연수만의 계획이 10년이 된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또 있었나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가서 처음에 이제 어학원에 들어가서 네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한국보다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닐라에 도착을 해서 좀 지내다 보니까 생각도 좀 변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네. 그 고등학교 1학년 나이면 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나이인데 그죠? 예. 그렇게 어떤 생각도 변하고 어떤 이런 내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장기간 체류해도 괜찮겠다. 여기서 공부하고 지내봐도 네. 괜찮겠다라고 그 바뀌게 된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이승훈 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도 영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이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상태를 가진 나라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학교를 이제 영어권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좀 더 배워보자 생각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꼭 이제 잠깐 이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요렇게 공부하면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영어는 좀 실력을 좀 갖출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야, 그 나이에 그렇게 뭐 하기사 뭐 좀 이렇게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학연수 하실 동안은 그냥 어학원만 다니신 거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간 있어야겠다 싶으면 이제는 어학원뿐만 아니라 정식 이제 학교로 들어가시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진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지금은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학교 입학 대행을 해주셨던 그런 업체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하이스쿨로. 네네, 하이스쿨로. 그러면은 처음에 그 학교 입학했을 당시에 기억이 나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한국 학교 생활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제일 다르던가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일단 딱 틀에 짜여 있는 그런 틀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네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여진 부분이란 거를 못 느끼는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어주게 해주더라고요. 좀 자유롭게. 예, 좀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고1까지 마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중학교 과정까지? 고등학교 1학년 도중에. 중간에. 네. 야, 그 한국의 고등학교 생활과 현지 그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생활의 차이가 컸던 모양이네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일단, 공부를 할 때 이제 영어를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네네. 현지 친구들도 그렇고, 같이 있는 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오픈돼 있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공부는 그렇고 그러면은 거기서 만났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네네. 요 친구들은 좀 어때요?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가 어땠었어요? 한국은 이제 정형화된 교육을 받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빈부격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받는 교육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제가 다니던 학교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되게 잘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친구들이랑 영어만 쓰지 한국 친구들이랑 그렇게 다른 점은 못 느꼈고 예, 오히려 막 가정이 엄한 집안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도 예, 좀 몇몇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시고 대학 공부도 그럼 필리핀에서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그 저기 전공은 뭘 하셨어요? 그럼 필리핀에서 공부하시면서 대학에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마케팅과를 가게 됐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다른 학생들이랑 비슷하게 무엇을 전공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네. 단순하게 만만해 보여서 비즈니스 마케팅과를 들어갔는데 예. 예, 갔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쪽이랑은 좀 공부가 아니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학교를 옮겨서 이제 예.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야, 이게 저기 뭐야? 비즈니스하고 인테리어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교과 과목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네. 그 당시에 제가 비즈니스 마케팅을 들었을 때는 교양 과목 위주였고요. 그래서 전공 과목을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을 미리 들었었기 때문에 전공 과목들에 집중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학교에서 듣는 수업 과목도 그렇지만 네. 이제 본인의 진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비즈니스 쪽하고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선택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비즈니스 마케팅과를 들을 때 네네. 처음에 적응을 못해서 제가 페이를 몇 개를 맞았어요. 학교에서. 예. 네, 근데 그때 약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왜냐면은 페이를 맞으면 다시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고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페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가서 좀 쉬다가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봐서 학원 같이,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은 인스티튜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반,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아카데미죠. 네네. 학원 반, 이제 학교 반 그런 느낌인데 디자인 스쿨이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졸업을 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인테리어를 좀 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수강을 3개월을 이제 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그런 또 이 사연 끝에 학교 공부를 이제 마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졸업하시고. 네네. 그리고는 이제 필리핀에서 뭐 직장 생활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네.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전공과 관련돼 있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게 되면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예. 한국도 그렇잖아요. 실내 건축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인테리어 쪽으로는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증이 있어요. IDR이라고.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영주권이 없는 이상은 발급을 안 해주는 거고요. 아이고, 필리핀에서. 예.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그 나이도 좀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전공적으로는 이제 못 가고 당장 이제 한인사회에서 구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졸업하고 일을 하시고 네네. 그 졸업하고 그럼 현지에서 일하신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처음에는 카지노 쪽에서 일을 해봤었고요. 예. 6개월 정도.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LED 광고 회사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LED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드는 뭐 그런 회사인가요?
네, 광고, 마닐라에 이제 LED 광고판이 있고요. 아, 큰 대형 이 광고판, 5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광고판. 네, 아. 그런 식으로. 네, 거기다 이제 광고를 받아서 이제 예. 올려주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죠. 아, 그래서 전공 과목이랑은 좀 관련된 일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굳이 전공 쪽이 아니더라도 네네. 필리핀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었던 시간도 있거든요. 예.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좀 어렸을 때보다는 좀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네,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큰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일하는데 학교 다녔던 게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현지의 문화라든지, 뭐 언어 문제도 그렇고요. 네, 여러 그렇죠. 가지 면에서, 그렇게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현지에서 일을 하기에 장점들이 많이 있죠. 뭐, 그거야, 뭐. 예. 네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학교 졸업하고 일도 하시고, 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전화를 연결해서 이제 여쭤보고 네네. 싶었던 것은 네네. 이제 뭐 보통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리핀에도 이제 어려서 와서 조기 유학 과정 거치고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잡을 찾아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우리 승우 씨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네네.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귀국하신 지. 네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은 가능한 한 그래도 현지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 일도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귀국을 하시게 된 뭐 이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오래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품이 좀 그리웠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쵸. 또 아무래도 예. 일단 그게 제일 컸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여기서 계속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계속 있을 경우에, 네네.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마닐라에 뭐, 따로 이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가족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객지 생활을 뭐 중간에 잠깐 뭐 군대 갔다 오신 기간이 있긴 하지만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네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 앞으로의 이 장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네요. 네, 가족들이 사실 좀 오라고 이제 끌어당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 예, 그리고 동생도 그렇고 제가 친동생이 하나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버팅기고 있어봐야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혹시 그럴 때 뭐랄까 좀 갈등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상당 부분을 필리핀에서 보내신 건데 그 뭐랄까 인생의 기초를 쌓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이. 그렇죠. 뭐 이게 어떻게 비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물론 이제 태어나시고 이제 어린 시절 성장하고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뿌리의 기반은 한국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 나무의 굵은 줄기가 이 담장을 넘어서 필리핀에 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다시 가지치기 하고 뿌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게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벌려놨던 거를 이제 다 팽개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로 이제 보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사실 그게 맞고요. 예. 그래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야, 그거 쉽지 않은.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필리핀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뭐 여행 말고 이제 이렇게 살러 가는 거. 그렇죠. 그죠? 한국에서 필리핀 가는 게 참 어려운데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을 벌려놨는지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네네.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보통 예.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족이랑 같이 가신 분들이거든요. 만일나 필리핀으로요. 아, 그래도 네. 이제 혼자 계시니까 그나마 몸을 움직일 그런 어떤 이 여력이 좀 있으셨던 거네. 네, 사실 티켓 끊고 짐 붙이고 그러고 그냥 깔끔하게 나왔어요. 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예, 아. 허허실실하게. 아니, 그럼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오셨을 때, 네. 그 주변에 이제 필리핀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깊게 이제 오래 만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서 제가 한국인이 혼자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은 잘 못 어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죠. 예. 네. 그런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장난식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망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망을 진짜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얘기를 해보면은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면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네. 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죠. 이제 야,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네가 한국을 가야겠다고 하면 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거를 직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맞다라고. 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생각하던 것보다 관계가 깊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이 친구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나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컸었나?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좀 괜히 미안해지고 신경 덜 써준 것 같아서. 그럼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승훈 씨를 떠나 보낸 친구들은 그렇고. 네네. 이제 한국에서 맞이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일단 돌아오니까 잘 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할 거냐 슬슬 쪼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왔다 이거는 이제 반가움의 네. 인사고. 그렇죠. 네, 그건 그거고. 그래. 네. 그래 너 와서 정말 반갑긴 한데. 네. 그나저나 너는 이제 한국에서 뭐 할 거니?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현실은 되게 로맨틱한 거랑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셨을 텐데. 네네. 저도 이거를 그런 거 여쭤봐야 돼서 어떡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이걸 클린 슬레이트니까, 제가 이제 한국을 들어오면서 이제 제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예. 백지 상태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승훈 씨 스스로의 나는 지금 한국에 내가 가면 나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어느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그거를 객관적으로요. 왜냐면은 사회에서 바라는 또는 시선은 되게 객관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백지 상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또 뭐 인크루트라든지 정보 사이트들에서 다른 학생들 제 나이 때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찾아봤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면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 좀 어느 정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필리핀이 선진국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되게 시선이 국제적이거든요. 좀 개방적이고. 네, 개방적이고 그리고 문화 자체도 서양권 문화가 이제 있고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디자인 쪽으로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뉴욕에 파슨슨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한국에서 파슨슨이라는 대학을 가려면
토플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며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 예. 준비를 해서 허가를 받고 가야 되는데,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추천장 한 장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땐 되게 다른데, 반대로 필리핀에서 봤을 때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나온 학교를 인정을 그 정도로 이제 해줄 수 있는 시선이 아직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게. 한국 상황이 프랑스 그렇다. 프랑스 하면 선진국 좋아 디자인 프랑스 이런 식인데 필리핀 이러면 필리핀 뭐 바다 이러고서 예, 그래서 점점점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람 인지도가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진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결정을 좀 방향을 예, 어떻게 잡으시는 그래서 거예요? 일단 뭐 전공 쪽으로는 좀 살리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어떤 공부요?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학원을 다니는 빅데이터 개발자 양성 과정이 있어요. 빅데이터. 네, 개발이랑 분석 쪽이요. 예. 네. 야, 이것도 비즈니스에서 인테리어로 넘어오시는 것 이상으로 차이가 큰 네네. 분야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어떤 공부나 일과는? 네, 제가 또 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네. 해보고 싶은 건 해보자라는 게 성향이 좀 강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나이도 아직 30도 안 됐고, 제가 네네. 28이니까. 그래서 부럽습니다. 경험을, 조금 해보자. 그러고, 예. 세금 열심히 냈는데, 국비 지원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키워드가 지금 최근 4차 산업혁명 이래서 네네. IT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DT거든요. 예.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래서 빅데이터 쪽에 전망이 좋다 그래서 컴퓨터 쪽도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네네.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 또 다시 도전을 해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 옛날부터도 있긴 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거의 2010년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서도. 뭐 좋아졌다는 의미는 뭐 지원 금액이 커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분야가 넓어졌다는 건가요? 지원 금액도 커져서 이제 교육의 질이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과정인데 교육비만 국가에서 지원 들어가는 부분이 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꼴 이상씩 국가에서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실비도 지급을 해줘요. 예. 야, 그 국가 참 좋은 국가네. 예, 한국 저는 정말 뭐 사람들이 지금 뭐 복지가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복지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현실이 이 정도까지 올 정도면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면 사실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마치면 이제 뭐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일단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 개발자라든지 네네. 둘 중 하나 이제 직업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직업을 택해서 이제 경력을 좀 쌓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외 쪽으로 또 그쪽으로 전문직이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쪽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이 또 계획이 또 아주 뭐 빡빡하시네요. 이제 열심히 하셔야겠네. 한국에 이제 더 오셔서 이제 공부하시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그죠? 네. 예. 오랜만에 이거 한국에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 그랬어요? 네네.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이제 잠깐은 뭐 지난 10년 동안도 잠깐은 오셨다 가시기도 하고 뭐 군생활도 하시고 하셨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생활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잠깐 한국에 다니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예. 어떠시던가요? 지난 한 달 정도 이렇게 한국에서 지내보시니까. 되게 암울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나라 자체가 되게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삭막하다라고 해야 되나?
왜 그랬을까요? 그런 느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느낌일까요? 그런 건. 제가 일단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하하호호거리면서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것도 있긴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들 바빠 보이고, 조금 주위에 관심을 두는 것들이 이제 자기 되게 개인적인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네. 이제 자기 살기 바쁜 거죠, 다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조금 이제 없고, 이제 각자 자기 일상에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드셨다. 네네. 야, 이거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면 사실은 가장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가면 이제, 직장 동료들은 있어도 새롭게 친구를 사귈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귈 시기에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사실은 그럼 내 친구들은 다 필리핀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정을 나눌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런 말씀이 네네.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네. 야, 그래도 이 어려운 이제 한국 귀국을 결심하셔서 한국에서 다시 이제 앞으로의 또 진로를 네.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한 10년쯤 후에 네네. 이제 지금이 2017년이니까 2027년 뭐 이렇게 네. 10년쯤 후에 이제 30대 후반의 이승훈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으시겠어요? 후회라는 걸 조금 최대한 적게 하는 제가 되길 바라고요. 예, 그러고 지금 하는 이제 공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좀 꾸준하게 이제는 다른 쪽에 좀 관심이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숙연한 자세로 예,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제가 또 마음을 돌릴지 아니면 좀 하고 싶은 빅데이터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람이 꾸준하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가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사람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몇 번의 이 뭐랄까 진로 변경이 생기게 마련인데 처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같은 한 가지 일만 쭉 하고 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이제 그렇게 하길 마련인데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의 경험과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로 다 수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만료기종이죠. 제가 이제 뭐 승훈 씨보다 그래도 몇 년 좀 더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하신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공감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승훈 씨 좀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연말 가까워졌는데 언제 한번 이 지금 서울에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서울에 계신 분들끼리 뭐 비록 마닐라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가까운 분들끼리 모여서 시간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필리핀의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올 세인트 데이 만성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평소와는 약간은 다른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말 기간 동안 저희 피노이 910에서 네이버에 피노이 910 공식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들으시는 팟빵을 비롯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네이버 공식 카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피노이 910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페 회원 가입하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를 많이 이용해보지 못해서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한데요. 앞으로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